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 자격으로 괜찮은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통령은 어떤 분이 될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절반이 남았는데도 요즘에 다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력, 고집불통 정치에 지친 시민들이 남은 2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 임기에 희망을 거는 것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음 대통령이 좀 더 나은 인물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다음에 대통령 누가 해도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낫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집권 중반기를 맞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낫다는 평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도 실용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반응하는 태도랄까 제스처를 취하는 태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그런 것을 일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곧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은 모두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려는 것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입니다. 자, 이렇게 박 대통령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번에는 더 나은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는, 당연히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랄까요? 아니면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것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대감도 이런 보상 심리도 접고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관론이 요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때문입니다. 지금 여야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람은 김무성 대표입니다. 야당에는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모두 정치 경력상으로 봤을 때 초선급입니다. 야당이 이대로 집권을 한다고 해도 약간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인 세 사람의 지도력의 한계가 좀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으로서의 평가를 떠나서 정치의 한가운데 아직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역량은 미지수입니다. 자, 이렇게 야당 후보들이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면 여당 대선 주자들은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먼저 볼까요? 김문수 전 지사 안정감을 줍니까? 최근에 드러나서 점차 천박성, 경박성, 뜬금없는 과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야 운동 출신으로서의 콤플렉스 때문인지 과도한 강경 우파 성향까지 너무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일단 유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밖에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만이라도 신뢰감, 안정감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떨까요?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시작할 때 우파 정권 재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경선에 승리할 때 역시 우파 정권 재창출을 강조를 했습니다. 김무성 당대표가 지난해 재보선에 당선돼서 원내에 다시 진출해서 만든 의원 공부 모임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했던 발언은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원 모임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공권력 확립이었습니다. 김무성 당대표는 이렇게 좌파와 맞서서 외롭게 싸우는 우익 진영의 선봉장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 한국이 이념 전쟁 중이고 당대의 시대 정신도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우파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무성 대표가 강주 민주화 운동 행사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야 간 대화 타협을 강조하고 이렇게 나름의 유연성을 지닌 노련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무성 대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역시 이념 대결, 그리고 이념 대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가 이념 갈등일까요? 그래서 이 갈등에서 우익의 승리로 해결되는 게 선일까요?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그런 점에서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김무성 당대표는 이렇게 한동안 이념 투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과시했다가 또 그런 것을 한동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마 대선 주자로서 우파 이미지를 과시할 수 없던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기회란 바로 당대표 자격으로 미국 방문이라는 이벤트입니다. 김무성 당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보 좌파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새누리당이 진보 좌파가 준동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걸 공고히 하는 방법은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잔해진 노수의 공연이 돌멩이를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재보선으로 원내 진출했을 때도 그랬고 당대표 경선에 나설 때도 그랬고 자기 존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때 항상 꺼내드는 카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념 갈등 조장 카드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대선판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그 대선 결과 만에 하나 대통령이 돼서도 관심을 끌고 싶을 때 이 나라를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두 쪽 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남북 분단과 대립의 상황,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안보 환경, 미중 경쟁, 중일 경쟁이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외교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은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주변국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일 환경, 통일 여건을 조성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정교하고 세련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외교를 모르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김무성 대통령 그런 자질이 있을까요? 한국 외교의 3대 과제라고 한다면 한미 동맹 문제, 중국과의 관계, 북핵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방미 기간 중에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이 한미동맹 강화하겠다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보수 정권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미동맹 관계는 그 자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종속된 관계에서 강대국의 약속을 통제하고 종속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벗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다가가고 있다. 한국이 지금 선진국 문턱에 다가가고 있다. 이런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위상에 맞게 한미 동맹 관계도 조정이 되고 거기에 맞게 발전해야 됩니다. 그게 시민들이 원하는 한미 동맹의 성격입니다. 말하자면 동맹이라는 건 사고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입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종속되고 비굴하게 미국의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동맹은 진보 보수를 떠나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동맹 발전과 강화가 당연한 목표라면 이 목표 당당하게 추구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 목표를 추구하는데 굳이 한국인에게 모멸감과 자괴감을 주면서까지 추진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럴 사정도 없습니다. 한국군 참전용사 앞에서 새누리당 대표가 큰절한 거 그건 뭐 괜찮은 이벤트라고 봅니다. 그런 것 한 번 정도는 정치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주한미군 사령관인 워커 장군 묘 앞에서 아이고 장군님 하면서 또 이렇게 절을 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했는데 이건 좀 지나칩니다. 한국인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가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으면 어떤 자세를 취해도 된다는 이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더라도 그런 미국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한국인 그 자체의 고결함, 이 한국인의 자존심까지 꺾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미국을 위하는 것만큼 한국도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국인이 반드시 비굴해져만 미국의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 대한 사의는 당당한 한국이라는 가치와 결코 충돌해서도 안 되고 충돌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한미 동맹의 핵심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하나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한국인의 자부심, 한국인의 고결성, 한국인의 품위 이것을 잃는 상실감이 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거는 한국에게 있어서 사실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무성 대표의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겠다. 방미 기간 중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겁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 말은 한국이 마치 미중 사이에 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국제문제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이 있는 한국인이라면은 미중 사이에 하나를 고르는 것 같은 그게 한국 외교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필요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필요한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굳이 깎아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김무성 대표가 일부러 부각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미국 앞에서 말을 하는 거라고 해서 중국이 못 알아들을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합니다. 중국이 국력을 총동원해서 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이 초청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열병식에 참석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다른 계기에 중국을 방문해야 될지 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킬지 고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중국은 아니고 우리에겐 미국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가당키는 한 이야기입니까? 김무성 대표는 우파 승리를 내세워서 야당을 좌파로 몰아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감사를 표시한다고 한국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미국의 큰절을 거듭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잘 보이겠다고 중국을 배척하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국내외 이슈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이 단순성,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대결로 보는 대결적 관점, 이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이번 방미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결코 외교와 같이 복잡 미묘한 일을 잘할 것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균형과 조화 이런 개념을 김무성 대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좀 단순해 보이고 일면성 있는 접근을 하고 양자택일, 이분법 이런 식의 접근을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방미 동안 드러낸 것은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김무성 대표는 강대국 사이에서 조금 서커스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중국의 국방력에 대한 대응보다는 중간자 역할을 해서 그런 긴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중국 문제도 중시한다는 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김무성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민감 발언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명하고 이런 일을 반복한다면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정말 시민과 주변국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지 상상이 갑니다. 김무성 대표가 북핵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대안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 27일 미국 시간으로 미국 워싱턴 DC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김무성 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말인데
미국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고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이룩했듯이 이제는 지구촌의 큰 골칫덩어리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간의 전략적 인내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김무성 대표가 제3의 방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당연히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북핵 문제 접근법이 전략적 인내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뭘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내용을 갖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할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특파원들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내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다른 특단의 방식을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 가야 하지 않느냐 뭐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 제3의 방안,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해놓고 그 창의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그냥 원칙론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실제 그 창의적인 제3의 대안이라는 게 따로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 내용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걸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제 무대에 나서서 창의적 대안을 새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대안을 내놓지 못했으면은 그런 연설을 왜 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면서 미국에 와서 왜 북핵 문제를 거론했는지 의아합니다. 자,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한국 외교의 3대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식견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외교 문제가 갖고 있는 신중함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균형 감각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거듭 실수와 실언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이제 대선 주자로서 외교 문제에 대한 이런 한계를 앞으로 잘 극복을 해 나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김무성 대표가 방미에서 보여준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만날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미국 무기 제조 회사인 로키드 마틴에서 온 사람도 같이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로키드 마틴사가 메릴랜드 주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로키드 마틴에서 나온 사람에게 한 얘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F-22 랩터, 이거 F-22 랩터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이 랩터기를 팔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지금 F-22 랩터는 미국 핵심 전략 무기입니다. 해외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우리는 사겠다는 입장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국방부도 살 계획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설사 살 수 있다 해도 미국이 갖고 있는 최첨단 무기고 전투기가 방어하는 영역이 매우 넓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 중국도 자극을 해서 한국 안보에 크다란 변수가 되는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로키드 마틴사 보고 한국에 팔아라 우리가 사주겠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그건 뭐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 안보 문제에 관한 걸 이렇게 쉽게 농담할 수가 있나요? F-22 랩터인 전투기 한 대가 수천억 원 합니다. 4,700억 원이 되는데 설사 살 수 있다, 미국이 팔겠다, 우리가 사겠다 해도 그 한 대에 4,700억 되는 거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 꿈을 꾼다는 분이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지 정말 의아한 일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을 하면서 다음 대통령은 좀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는 그 기대가 깨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아, 이명박 대통령 누가 되든 나을 텐데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실망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자, 근데 그럼 지금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박근혜 대통령 아닌 다음 누가 돼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방미중에 보여준 것을 보면은 다음 대통령, 다음 대선 때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보통 대통령 후보감들이 대선 주자들이 평소에 잘해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잘 못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대선 유력 주자들이 평소에 이렇게 못하면은 만약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잘한다고 우리가 결코 전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